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유명인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용기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프로배구 소속 선수들의 학생 시절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팀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팬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여자 배구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에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어서 남자 배구에서는 OK저축은행의 송명근과 심경섭이 과거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폭로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배구계는 물론 스포츠계 전반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폭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많아진 것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사회적인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가해자들은 10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다시 불거진 점에 대해서 좀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왜 나만 이렇게 하나? 근데 사회가 많이 변했고 이번 일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학교 폭력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인데. 네. 체육계의 좀 병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좀 들여다볼 문제인데요. 예.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폭력이 굉장히 난무하던 학교였어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 보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범죄 수준으로 근절되고 있는데, 예. 다만 그런 사회적인 변화, 학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하숙도를 둘러싼 체육계의 어떤 사각지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기력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용인되고 오히려 이것들이 좀 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어떤 괴리가 점점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괴리가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피해 상황을 보면요. 네. 20개가 넘는 어떤 가해 기록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당시에도 충분히 좀 문제가 됐을 내용들이었거든요. 가해자들은 현재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한 걸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좀 굉장히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운동복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폭행들이 있었고요. 예.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일탈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동료 간에 벌어진 폭력은 이 동료 간에도 권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일단은 운동부 내에서는 권력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이고 잘하면 이걸 용서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력 위에도 어떤 그 친족의 영향력까지 있어서 어떤 그런 다른 영향까지 있어서 동료들 간에 엄청난 권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권력에 의해서 그냥 폭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분명한 권력의 차이가 있을 때 벌어지는데 그런 권력의 차이를 훨씬 더 증폭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친족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이재영, 이다영 자매 어머니인 김경희 씨에 대한 폭로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학생이었던 선수들만의 문제는 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게 선수들 사이에 벌어지긴 했지만 그 어머니의 어떤 그 행실과 어떤 언행들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여자 배구 황금기에 활약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88올림픽 때는 지금 이제 박미 감독이 주장일 때 거기서 같이 뛰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관계들이 배구계의 어떤 권력 관계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분이 친족이었다는 점이 이런 사건에서 어떤
권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데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 현재 상황만 봐도 해당 선수들이 구단을 통해서 사과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서 보는 이들의 화를 좀 더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수 퇴출 요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마 구단이나 협회 측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도쿄올림픽의 주전급으로 쓰이는 선수들이 퇴출이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협회의 입장, 그들의 어떤 논리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시즌 중이라는 점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생명이 굉장히 잘하다가 이번에 3연패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수들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팀 스포츠에서 한 팀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떤 징계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어떤 전체적인 그 시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응이 좀 쉽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더라도 지금 나온 정도의 어떤 그 사과는 좀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괴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뭐 구단 입장에서는 그 좀 마케팅적으로도 이 두 선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뼈 아플 뿐만 아니라 아마 현실적인 손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일개 선수들 하나를 징계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배구의 어떤 문화 전체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동안 잘하는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해왔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쉬쉬하고 덮어왔다는 그런 문화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오늘 오전에 흥국생명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했는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무거운 징계라고 봐도 될까요? 무겁죠. 무겁고 팀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기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하려는 제스처인데 이것은 그냥 가해자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피해자가 납득하던 수준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계속 피해자가 이거에 대한 억셉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어떤 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는 굉장히 좀 중한 징계입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번에 폭로된 내용에서도 그렇고 스포츠계의 단체 생활이 이런 심각한 학폭의 또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 작년 해서 계속 이런 스포츠계에 안 좋은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이제 잘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일이 없겠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막겠다라는 정도는 안 되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을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구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양성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좀 아주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있는 운동부의 문제들,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제 많이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있는 합숙소 문제들,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체벌들, 그다음에 정신력이 부족해서 경기에서 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학대하고 체벌을 가한 어떤 이런 지도자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기면 다 용서가 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요. 작년에 벌어졌던 그 철인 3종 사건에서도 그 가해자가 아주
국가적으로 잘하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잘하던 에이스 선수였다라는 데서 더 충격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어떤 권력 관계에 더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기력에 대한 맹신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게 사실 10년도 더 지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도 이런 일이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체육계나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계에서 늘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왜 이것만 가지고 엘리트계에 그 욕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직접 만나는 상황이 많은데 여전히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나 어려움들은 이런 위계에서 나오는 어떤 인권의 침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놓고 하던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암리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밝혀지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스포츠 선수들 간에 학생 간의 이 폭력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학교 폭력과는 다르게 좀 치부가 됐었는데 학생 선수들 간의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보고 좀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거, 우리가 학생 선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학생 선수를 학생으로 볼 것인가, 선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학생 선수들을 선수로 봤다라고 볼 수 있다면 학생 선수도 당연히 학교 안에 소속된 선수 이전의 학생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학생 선수들 간의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봐야 되고 이런 수준에서 범죄 행위로 봐서 이걸 금전하지 않는 한 계속 예외를 두고 어떤 일종의 사각지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뭐 심리 상담도 하신다 그랬는데 선수들 와서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전에는 지도자들한테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받거나 체벌이나 어떤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어떤 선수들 간의 어떤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마 국가인권위에서 했던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지도자보다는 선후배 간의 어떤 폭력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고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까? 그 윤리센터가 사실은 2019년에 조재범 사건 이후에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 최숙현 사건 때 조금 더 급하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조금 처음 시작이 좀 급하게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부족했고 또 그런 다양한 초기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효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다행히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갔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단체, 이 윤리센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과 관련된 폭로가 좀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인 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앞으로 계속 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고 예. 그 편을 갈라서 악마화하는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나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들이 솔직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만 들끓다가 또 다른 사건에 또 묻히고 예.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일어나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벌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민들이나 여론들이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응할 때 좀 더 장기적이고 길게 보고 예. 오늘 내일 반짝해서 할 일들이 아니라 좀 더 구조를 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개혁과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런 문제 발생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